여긴 거지들 복지센터 아닙니다. 쫓아내! 박성재 부장의 냉정한 목소리가 태평양은행 강남지점 로비에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전 9시 은행가의 황금 시간대였죠. 명품 수트를 입은 고객들이 분주히 오가는 가운데 한 노인이 구겨진 봉지를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와 눌러쓴 모자, 그리고 며칠째 제대로 씻지 못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김태만은 고개를 숙인 채 봉지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과일과 군고구마, 그리고 작은 열쇠고리가 들어 있었죠.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반년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김태만 70대 후반의 이 남성은 한때 대한민국 경제계를 좌우하던 태만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거대한 제국을 일궈낸 인물이었죠.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과 결단력으로 무수한 경영 위기를 돌파해왔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김태만은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진 건 며느리 김서진 때문이었습니다. 40대 후반의 그녀는 겉보기엔 세련되고 교양 있어 보이는 여성이었죠. 아들과 결혼할 때만 해도 김태만은 그녀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존경해요. 이렇게 큰 회사를 일궈내시다니. 처음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으로 들렸던 그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모두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김서진은 교묘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죠. 먼저 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너무 간섭이 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독립적으로 일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엔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아버님은 너무 고집이 세세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예전 방식만 고집하시니까요. 김태만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젊은 며느리가 좀 더 현대적인 경영을 원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회사 내에서 김태만의 발언권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아버지, 이제는 젊은 세대가 이끌어가야 할 때예요. 아들의 차가운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던 그날을 김태만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지분을 아들에게 넘기고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김서진은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아버님께서 계시면 아무래도 저희가 일하기 어려워요. 이해해 주세요. 사실상 집에서 내쫓는 말이었죠. 평생 일만 해온 김태만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심지어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조차 없었어요. 극심한 충격을 받은 김태만은 모든 것을 버리고 은둔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서울 외곽의 낡은 고시텔 단칸방으로 쫓겨나듯 이사를 했습니다. 벽 한편에 걸린 색바랜 가족사진이 유일한 위안이었지만 그마저도 이제는 고통스러운 기억의 조각일 뿐이었죠. 김태만은 하루 종일 그 좁은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고 옷차림도 점점 허름해져 갔어요. 한때 수백 명의 임직원들이 그의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던 그였지만 이제는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폐인처럼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제 오랜만에 따뜻한 손길을 느꼈습니다. 새벽 시장에 나갔다가 어지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을 때였어요. 한 젊은 여성이 달려와 그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실까요? 유정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는데 출근길이었던 모양이었죠. 아니에요. 그냥 좀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김태만이 몸을 일으키려 하자 유정아는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우유팩을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그리고 이것도. 그녀는 주머니에서 지폐 전부를 꺼내 김태만의 손에 살며시 쥐어주었어요. 맛있는 거 드시고 꼭 무사히 들어가세요. 김태만은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받아본 따뜻한 관심이었을까요? 돈을 받는 것도 부끄러웠지만 그보다도 그 마음이 고마웠어요. 세상에 아직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김태만은 유정아가 어느 건물로 들어가는지 멍하니 바라봤죠. 그리고 오늘 감사 인사라도 전하고 싶어서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유정아가 들어간 건물을 따라와 보니 바로 이 태평양은행이었어요. 국내 최대 은행 중 하나였고 특히 이곳은 VIP 전담 지점이었습니다. 김태만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봉지를 들고 들어갔죠. 과일, 군고구마, 작은 열쇠고리까지 정말 소박한 선물이었지만 그에게는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리셉션 직원들의 시선이 그를 훑어보더니 곧바로 차가워졌습니다. 실례합니다. 어제 도움 주신 직원분 좀 뵙고 싶어서요. 김태만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돌아온 건 냉소뿐이었습니다. 어제 도움 주신 직원분이요? 리셉션 직원 이보라가 김태만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태평양은행 VIP 지점이에요. 이보라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평소 자신의 외모에 자신감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그 자신감은 종종 오만함으로 변질되곤 했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더욱 그랬어요. 여기는 최소 1억 원 이상 예치하신 고객들만 오시는 곳이라고요. 김태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감사 인사만 하고 가려고요. 그때 안쪽 사무실에서 박성재 부장이 나타났어요. 40대 중반에 그는 태평양은행 VIP 관리 책임자였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그는 자신의 지위에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그 자부심은 종종 권위주의와 갑질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기서 뭘 하는 거죠? 박성재가 김태만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낡은 점퍼, 눌러쓴 모자, 그리고 며칠째 제대로 손질하지 못한 수염까지. 그의 눈에 김태만은 그저 행색이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부장님, 이 아저씨가 저희 직원한테 감사 인사를 하러 왔다는데요. 이보라가 비꼬는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감사 인사요? 박성재가 코웃음을 쳤어요. 아저씨, 농담하시는 거죠? 여긴 거지들 복지센터가 아니에요. 김태만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어요. 유정아에게 감사 인사만 전하면 되니까요. 저 정말 감사 인사만 하고 갈게요. 어제 저를 도와주신 분이 계셔서. 아, 설마 유정아 씨 말하는 거예요? 박성재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여자가 또 쓸데없는 일을 했군요. 그때 안쪽에서 유정아가 나타났어요. 20대 후반에 그녀는 태평양은행 VIP 전담 창구 직원이었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그녀는 실력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어르신, 어떻게 이곳까지 오셨어요? 유정아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박성재의 표정은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유정아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고객들 보는 앞에서 이런 사람을 상대하면 어떡해요? 부장님, 이분은 제가 어제 도와드린 분이에요. 잠깐만 이야기하고. 안 돼요. 박성재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여긴 고급 은행이에요. 이런 차림으로 들어와서 분위기를 망치면 안 되죠. 김태만은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확실히 이곳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할 이유는 없었죠. 죄송합니다. 그럼 밖에서 김태만이 물러서려 하자 이보라가 그의 봉지를 빼앗았어요. 이런 더러운 봉지까지 들고 와서는 정말 눈살 찌푸려져요. 잠깐, 그건 김태만이 말하려 했지만 이보라는 이미 봉지를 들고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그 봉지를 은행 밖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죠. 김태만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물건들이 바닥에 굴러다녔어요. 이보라 씨, 왜 그러세요? 유정아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저런 더러운 것들 가져와서 우리 은행 이미지 망치는데. 이보라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박성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여기는 고급 은행이라고요. 저런 걸 가져와서 다른 고객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김태만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봉지에는 단순한 과일만 들어있는 게 아니었어요. 유정아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심이 담겨 있었죠. 어제 받은 따뜻한 마음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쓰레기가 되어버렸어요. 유정아 씨, 당신도 참 문제예요. 박성재가 유정아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길에서 이런 사람 도와줘서 뭐가 좋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 은행까지 찾아오잖아요. 부장님, 그건 너무하시는 말씀이에요. 유정아가 용기를 내어 반박했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다고요? 박성재가 비웃었어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VIP 고객들을 상대하는 곳이에요. 저런 사람들이랑 섞이면 안 되죠. 김태만은 조용히 서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한때 수십만 명의 직원을 거느렸던 그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죠. 하지만 지금은 봉지 하나 던져줘도 아무 말 못하는 무력한 노인이었어요. 그 여자, 그딴 애 하나쯤 잘라도 우리 은행 안 망해요. 박성재가 유정아를 가리키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김태만의 무언가가 깨어났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태만그룹 회장의 모습이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만은 고개를 들어 박성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김태만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성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무언가 다른 것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죠. 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태만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지만 어딘가 묵직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뭐요? 지금 장난하세요? 박성재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꺼진다면서 왜 안 나가요? 정말 경비 불러야겠네. 하지만 김태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성함을 여쭤본 건데요. 박성재요. 그게 왜요? 박성재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김태만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어요. 그리고 이보라를 바라봤습니다. 그쪽 성함도 여쭤봐도 될까요? 이보라예요. 아저씨, 대체 뭘 하려는 거예요? 이보라가 경계하는 듯 물었습니다. 김태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박성재, 이보라. 두 이름을 확실히 기억해뒀습니다. 그때 리셉션 한쪽에서 일하던 젊은 남직원이 김태만을 유심히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직원은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린 듯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김태만이라는 이름을 입력했죠.
검색 결과에 나타난 사진들과 앞에 서 있는 노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수염을 기르고 낡은 옷을 입어서 많이 달라 보였지만 분명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젊은 직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김태만은 여전히 박성재와 이보라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말 나가실 거죠? 안 그럼 정말 경비 부를 거예요. 박성재가 위협하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김태만이 잔잔하게 물었어요. 당연히 되죠. 여긴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고요. 박성재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때 유정아가 다시 나섰어요. 부장님, 너무 심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분은 정말 감사 인사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유정아 씨, 당신 정말 계속 이러실 거예요? 박성재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이 노인 하나 챙기겠다고 우리 은행 분위기 망치는 거예요? 부장님, 정리하세요. 오늘까지예요. 박성재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유정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리하라는 것은 사실상 그만두라는 뜻이었죠. 김태만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착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일이 또 반복되는 걸까요? 김서진에게 당했던 일처럼 말이죠. 그때 리셉션의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혹시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김태만 회장님이신가요?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박성재와 이보라가 멍하니 그 젊은 직원을 바라봤어요. 뭐라고요? 박성재가 되물었습니다. 김태만, 태만그룹 회장님 말씀이신가요? 젊은 직원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다시 물었어요. 화면에는 김태만의 과거 사진들이 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모습들이었죠. 박성재가 휴대폰 화면과 김태만을 번갈아 보았어요. 설마, 이보라도 입을 벌린 채 김태만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직원이 급하게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본사 VIP팀인가요? 긴급히 보고드릴 일이 있어서요. 그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네, 김태만 회장님께서 저희 지점에 오셨는데 박성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설마 정말 그 김태만일까요? 하지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초라한 차림의 노인이 대한민국 최대 기업 집단의 회장이라니요. 보유한 자산 가치만 무려 3조 원에 달하는 재벌 회장이었죠. 김태만은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서서히 회장의 위엄이 되살아나고 있었죠. 전화 끊으세요. 박성재가 당황하며 젊은 직원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도 않잖아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젊은 직원은 본사의 상황을 모두 보고한 후였습니다. 10분 후에 부행장님께서 직접 오신다고 하십니다. 젊은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성재와 이보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만약 정말 김태만 회장이라면 그들이 방금 한 행동들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어요. 김태만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운 압박감을 주고 있었죠. 유정아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어요. 태만그룹이라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눈앞에 이 허름한 어르신이 그 유명한 회장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시계 바늘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로비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져 갔어요. 박성재는 식은땀을 흘리며 김태만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 김태만 회장일까요? 그렇다면 자신들은 지금 어떤 실수를 저지른 걸까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은행 로비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어요. 박성재는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계속해서 김태만을 훔쳐봤습니다. 정말 그 유명한 태만그룹 회장일까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낡은 점퍼, 눌러쓴 모자, 며칠째 다듬지 않은 수염까지. 이런 모습이 대한민국 최대 기업 집단의 회장이라니요. 이보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자꾸만 밖에 버린 봉지가 떠올랐어요. 만약 정말 회장이라면 자신이 방금 한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죠.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설마 정말 그분일까요? 이보라가 박성재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 박성재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은행 밖에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급하게 세워졌어요. 차에서 내린 것은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5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강대현 부행장이었죠. 그는 평소 침착한 성격으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급한 걸음으로 은행 안으로 들어오더니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김태만을 발견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어요. 회장님, 강대현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수염을 기르고 낡은 옷을 입어서 많이 달라 보였지만 분명 김태만 회장이었어요. 그는 몇 년 전 태만그룹과 태평양은행의 대규모 거래 때 직접 뵌 적이 있었죠. 회장님, 진작 말씀 주시지 그러셨습니까? 강대현이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송구합니다. 그 순간 박성재와 이보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정말 김태만 회장이었던 거죠.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가의 총수를 그들이 모독한 것이었습니다. 유정아는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제 자신이 도운 그 허름한 어르신이 정말 그 유명한 회장이라니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김태만은 강대현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부행장님, 오랜만이군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위험이 배어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강대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곳에? 감사 인사를 하러 왔었는데요. 김태만이 잔잔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도움을 받은 일이 있어서요. 그러면서 유정아를 바라봤어요. 이 직원분께서 제게 큰 도움을 주셨거든요. 강대현이 유정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김태만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저희 직원이 회장님께 도움을 드렸다니 영광입니다. 하지만 참 재미있는 일이 생겼어요. 내가 폐인처럼 보였을 땐 인간 취급도 안 하더군요. 강대현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 은행은 나 같은 사람은 환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김태만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성재와 이보라는 벌벌 떨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한 말과 행동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죠. 여긴 거지들 복지센터 아닙니다. 이런 더러운 봉지까지 들고 와서는 모든 것이 회장 앞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강대현이 급하게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저희 직원들이 실례를 범한 일이 있었나요? 실례라고 하기엔 너무 심했죠. 김태만이 냉정하게 답했어요. 그때 본사에서 급파된 VIP팀 고위 인사들도 도착했습니다. 모두들 급한 걸음으로 들어와 김태만 앞에서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리 알았더라면. 하지만 김태만은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어쨌겠어요? 내가 회장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좋게 대해줬을 거라는 말씀인가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가 다른가요?
김태만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실렸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은행이라는 얘기죠? 강대현과 본사 인사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태만의 지적이 정확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처음부터 김태만이 깔끔한 정장을 입고 나타났다면 분명 다르게 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허름한 차림이었기 때문에 무시한 거죠. 박성재는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자신의 경력이 이 순간에 끝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죠. 김태만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김태만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지점과의 거래는 오늘로 종료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내 예치금 전부 타은행으로 이체하시오. 강대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만그룹의 예치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수천억 원 규모의 거래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순간이었죠. 회장님, 잠깐만요. 저희가 사과드릴게요. 강대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불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기회요? 김태만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은행은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죠. 박성재가 벌벌 떨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김태만이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제지했어요.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나요?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박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몰랐다고요? 김태만이 차갑게 반문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해서 그렇게 대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그럼 뭔가요? 가난해 보이는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건가요? 김태만의 지적에 박성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보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깨닫고 있었어요. 회장님,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이보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했습니다. 봉지를 버린 것도 무례하게 대한 것도 모두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김태만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봉지 안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 아세요? 과일이랑.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김태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기엔 감사한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제 저를 도와준 분께 전하고 싶었던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보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그걸 더러운 쓰레기라고 했죠. 강대현이 급하게 개입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요? 김태만이 강대현을 바라봤어요. 무슨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건가요?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강대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박성재와 이보라가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징계라는 것은 사실상 해고를 의미했어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다시 저희와 거래해 주신다면. 아니요. 김태만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입니다. 거래 종료는 번복하지 않겠어요. 본사에서 온 VIP팀 고위 인사들도 당황했습니다. 태만그룹은 태평양은행의 최대 고객 중 하나였어요. 이 거래가 끊어지면 은행 전체에 미치는 타격이 엄청날 것이었죠. 회장님, 정말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한 고위 임원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저희가 전면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하지만 김태만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주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김태만이 유정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할 일이 있군요. 무엇인지요?
강대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직원분 말이에요. 김태만이 유정아를 가리켰습니다. 박 부장이 해고하겠다고 했던 분 말입니다. 박성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유정아를 해고하겠다고 한 말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건 이분은 제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에요. 김태만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분을 해고한다고요? 강대현이 급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회장님.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없어야죠. 김태만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계속 두기엔 아까운 인재인 것 같은데요. 제 회사로 모셔가고 싶습니다. 김태만이 유정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더 좋은 조건으로 모시고 싶어요. 유정아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길에서 쓰러진 할아버지를 도와준 것 뿐이었는데 하루 만에 모든 게 바뀌어 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만이 유정아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유정아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김태만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야말로 진정한 VIP를 상대할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강대현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중으로 이체 절차 완료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강대현이 무력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성재와 이보라는 이미 체념한 표정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운명이 결정된 것을 알고 있었죠. 김태만은 마지막으로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밖으로 걸어나갔어요. 뒤따라 나온 강대현과 본사 인사들이 마지막까지 만류했지만 김태만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태만이 은행을 나선 지 1시간 후 태평양은행 본사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고 강대현 부행장은 상황을 상세히 보고해야 했어요. 태만그룹과의 모든 거래가 종료된다고요? 행장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어조가 가득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대현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어요. 수천억 원 규모의 거래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강대현은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재 부장과 이보라 직원이 김태만 회장을 어떻게 대했는지, 어떤 말들을 했는지 모든 것을 보고했죠. 회의실은 점점 무거운 침묵에 빠져들었어요. 지금 당장 해당 직원들을 대기 발령시키세요. 행장이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를 즉시 구성하고요. 한편 태평양은행 강남지점에서는 박성재와 이보라가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본사에서 내려온 지시에 따라 둘 다 즉시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부장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이보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성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여 년간 쌓아온 자신의 경력이 하루 만에 무너져 버렸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어. 박성재가 중얼거렸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다니. 이보라 역시 후회로 가득했어요. 제가 봉지를 버리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각 김태만은 자신의 단칸방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예전의 무기력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태만그룹 회장의 모습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태만그룹 인사팀인가요? 김태만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깜짝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한 분을 모시고 싶어서 연락했어요. 김태만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태평양은행에서 일하는 유정아라는 분인데 특별 채용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모실까요? 최고 대우로 해주세요.
그분은 특별한 분이에요. 김태만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정상 출근할 예정이니 준비 좀 해주세요. 전화를 끊은 김태만은 거울을 바라봤어요. 덥수룩한 수염과 낡은 옷차림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이군. 그는 오랜만에 이발소를 찾았어요.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이발사가 김태만의 수염을 다듬고 머리를 정리해 줬습니다. 그리고 옷가게에서 깔끔한 정장도 구입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시 태만그룹 회장다운 위엄이 되살아났어요. 그 다음 날 유정아는 회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태만그룹에서 특별 채용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인사팀 직원의 말에 유정아는 깜짝 놀랐어요. 태만그룹이요? 네, 김태만 회장님께서 직접 요청하신 일이라고 합니다. 유정아는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어제 도운 그 어르신이 정말 태만그룹 회장이었다니요. 조건도 현재보다 훨씬 좋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유정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태평양은행에서의 일들이 떠올랐어요. 박성재 부장의 갑질, 이보라의 차가운 시선들, 그리고 자신을 해고하려 했던 일까지. 수락하겠습니다. 유정아가 결심을 내렸어요.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출근해 주시면 됩니다. 한편 박성재와 이보라는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뻔했습니다. 태만그룹 회장을 모독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였죠. 즉시 해고 조치합니다. 징계위원회의 냉정한 통보였어요. 박성재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어요. 둘 다 은행계에서 완전히 퇴출되는 상황이었죠. 그 소식은 금융계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태만그룹 회장을 함부로 대했다가 해고당했다더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다가 인생이 끝장났네. 모든 사람들이 교훈으로 삼을 만한 사건이었어요. 김태만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다만 잘못된 것은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유정아 같은 사람이야말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만그룹 본사 40층에 위치한 최고급 사무실에서 유정아는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VIP 고객관리 총괄팀장이라는 직책이었어요. 이전 은행에서의 말단 직원과는 비교도 안 되는 대우였죠. 정말 꿈 같아요. 유정아가 넓은 사무실 창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층이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김태만이 들어왔어요. 깔끔하게 다듬어진 백발과 품격 있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적응은 잘 되고 계세요? 김태만이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유정아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할 것까지야 없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김태만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야말로 진정한 고객 서비스가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유정아는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길에서 쓰러진 할아버지를 도운 것뿐인데 이렇게 큰 기회가 생기다니요. 회장님, 정말 제가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김태만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사람의 진가는 어려운 상황에서 드러나는 법이에요. 당신은 저를 도울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오히려 늦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저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세요? 유정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별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의미로 받아들여지다니요. 회장님께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거군요. 유정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김태만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며느리 김서진의 배신, 아들의 차가운 등돌림, 그리고 혼자가 된 외로운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렇죠.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김태만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세상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르시죠? 유정아가 격려하듯 말했어요. 네, 당신 덕분에요. 김태만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따뜻함 때문에 다시 사람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때 김태만의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태평양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김태만이 무관심하게 물었어요. 다시 한번 만나 뵙고 싶다고 합니다. 거래 재개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하네요. 김태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심 없다고 전해주세요. 비서가 나간 후 유정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정말 태평양은행과는 다시 거래하지 않으실 건가요? 그럴 생각이에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곳과는 함께할 수 없어요. 유정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성재와 이보라의 행동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정이었죠. 그런데 회장님, 유정아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그날 왜 신분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말씀하셨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김태만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요. 김태만이 설명했어요. 만약 제가 처음부터 회장이라고 밝혔다면 모든 사람이 저에게 잘했을 거예요. 유정아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었겠죠. 맞아요. 진짜 그 사람의 인성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는 법이에요. 김태만의 말에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은 저를 김태만 회장이 아닌 그냥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유정아는 감동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앞으로도 그런 마음 잃지 마세요. 김태만이 당부했습니다. 지위가 높아지고 성공해도 사람을 대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말아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정아가 진심으로 답했어요. 그때 김태만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어요. 새로운 시작이요? 네, 너무 오랫동안 숨어 있었어요. 김태만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다시 세상과 만날 시간이에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김서진과 아들에게 당한 일로 세상을 등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유정아가 보여준 따뜻함 덕분에 다시 사람들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당신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어요. 김태만이 유정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유정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자신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이야. 한 달 후 김태만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세상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백발, 품격 있는 정장, 그리고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그의 눈빛이었어요. 더 이상 무기력하거나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김태만은 유정아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유정아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 같아요. 김태만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그 단칸방에서 세상을 원망하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한 건 정말 별것 아니었는데요. 유정아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김태만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보여준 그 작은 친절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이 가장 절망적일 때 받는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유정아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의 저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어요. 김태만이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진 기분이었죠. 그의 목소리에 여전히 그때의 아픔이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저를 일으켜 세워줬어요.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요. 자신도 모르게 그런 큰 일을 해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회장님께서 이제 행복하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행복하냐고요? 김태만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행복이라기보다는 희망이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을 바라봤어요. 낡은 가족 사진이었지만 이제는 아픈 기억만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요. 유정아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분명 그런 날이 올 거예요. 회장님 같은 분이라면요. 그때 김태만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에게서 온 연락이었어요. 회장님, 태평양은행 행장이 직접 찾아오겠다고 합니다. 김태만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만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과와 함께 특별한 제안이 있다고 하네요. 어떤 제안인지 들어보긴 해야겠군요. 1시간 후 태평양은행 행장이 태만그룹 본사를 찾아왔어요. 김태만의 사무실에서 만난 행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미 끝난 일이에요. 김태만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보다 무슨 제안이 있다고 하던데요. 행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희가 전면적인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개혁이요? 네, 고객 서비스 철학부터 완전히 바꾸려고 해요. 행장이 설명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김태만이 흥미롭다는 듯 바라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개혁인가요? 모든 직원들에게 새로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고객의 외모나 배경에 관계없이 똑같이 정중하게 대하는 서비스 말이에요. 김태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취지네요. 그리고 회장님께 특별한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저희 은행의 고객 서비스 자문위원장을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행장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회장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를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태만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단순히 복수나 응징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었죠. 조건이 있어요. 김태만이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들어보겠습니다. 유정아 씨를 고객 서비스 교육 책임자로 임명하세요. 김태만이 제안했어요.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고객 서비스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행장이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만이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변화를, 증오가 아닌 희망을 선택한 것이었죠. 좋아요. 함께 해보죠. 김태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행장이 감격하며 그 손을 잡았어요. 그렇게 김태만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내는 폐인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리더로 거듭났죠.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은 유정아의 작은 친절이었습니다.
길에서 쓰러진 한 노인에게 건넨 따뜻한 손길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김태만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람들 덕분에 세상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요. 그는 단칸방 창문을 열며 했던 다짐을 기억했습니다. 이제 다시 살아보자. 그 다짐이 현실이 되었어요. 김태만은 다시 살아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유정아와 함께, 그리고 진정한 변화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말이죠. 6개월 후 태평양은행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사람 중심 서비스라는 새로운 슬로건 하에 모든 지점이 개편되었어요. 김태만이 자문위원장으로, 유정아가 교육 책임자로 참여한 개혁이 성공을 거두고 있었죠.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김태만과 유정아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교육 결과 보고서 받아보셨어요? 유정아가 밝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김태만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객 만족도가 30%나 상승했다니요. 태평양은행의 변화는 업계 전체에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서비스, 진심을 담은 고객 응대라는 새로운 기준이 다른 은행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그런데 회장님, 유정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박성재 전 부장님과 이보라 씨 소식 들으셨어요? 김태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었어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박성재는 해고 후 다른 금융기관에 취직하려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태만그룹 회장을 모독한 일이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보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저도 좀 안쓰럽긴 해요. 유정아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물론 잘못한 일이지만 너무 큰 대가를 치르는 것 같아서요. 김태만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요? 정말요? 유정아가 놀란 듯 물었어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김태만이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할 의지가 있다면 말이에요. 일주일 후 박성재와 이보라는 김태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성재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보라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회장님께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한 것 평생 후회하고 있어요. 김태만이 두 사람을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후회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죠.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박성재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김태만이 제안했습니다. 1년간 봉사활동과 교육을 병행하면서 정말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세요. 두 사람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어요. 정말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모든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태만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그렇게 박성재와 이보라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노숙자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고객 서비스 교육을 받으며 진정한 변화를 위해 노력했어요. 한편 김태만의 가족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해온 것이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들은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김태만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괜찮다. 이제 와서 뭘. 아버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김태만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김태만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야. 그 후로도 아들은 꾸준히 연락을 해왔어요. 김서진과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고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했죠. 김태만은 아직 섣불리 마음을 열지는 않았지만 희망의 가능성은 남겨두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김태만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고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어요. 작은 친절이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였죠. 유정아도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각종 강연에서 진정한 고객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유정아가 김태만에게 말했어요. 그때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이야. 그게 바로 당신의 위대함이에요. 김태만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1년 후 박성재와 이보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진정한 겸손을 배웠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깨달았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성재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덕분에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김태만은 두 사람의 진정한 변화를 확인한 후 작은 사회적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어요. 그들은 이제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죠. 어느 봄날 오후 김태만은 새로 이사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단칸방이 아니었어요. 넓고 밝은 공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김태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유정아 같은 사람들이 있는 한 희망은 계속될 것이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유정아가 서 있었어요. 회장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가요? 저희 교육 프로그램이 정부 모범 사례로 선정됐어요. 유정아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앞으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도입한다고 해요. 김태만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졌어요.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죠. 정말 기쁜 일이네요. 김태만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축하 식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행복하세요? 유정아가 물었어요. 김태만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그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날 수 있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유정아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어요. 저야말로 회장님 덕분에 제 인생의 의미를 찾았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웃으며 건배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아름다운 우정은 계속되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어갔어요. 김태만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유정아의 작은 친절이었습니다. 길에서 쓰러진 한 노인에게 건넨 따뜻한 손길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세상은 아직도 살아있었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계속 이어지는 한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어요.